이번 시간에는 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육친 관계에서는 모친이죠. 모친. 그리고 학문도 되죠. 학문도 되고, 이렇게 수료증, 그리고 이제 도장, 결제권, 네, 문서,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정의는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냐면 관을 보호하다. 그래서 이제 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정의는 정관하고 만나가지고 관인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인이 되는 거죠. 조직인. 그래서 간목은 이제 기수를 만나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을목은 인수를 만나면 정인이 되죠. 그래서 초보 때는 이제 육친관계가 자꾸 외워가지고 눈에 자꾸 빨리 들어와야 돼요. 정화는 을목이고, 정화는 간목이 정인이고, 무토는 정화가 정인이고, 기토는 경화가 정인에 해당하고, 경금은 기토가 해당되고, 신금은 무토가 정인이고, 임수는 신금이 정인이고, 계수는 경금이 이제 정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인을 보려면은 정인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프리랜서들이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정인은 1번 정관을 만나야 돼요. 정관. 두 개를 만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인상생. 네. 관인상생. 정관이 정인을 만나서 관인상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평범한 직장인 사드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또는 조직 안에서 시키는 것만 이제 해야 되는 사람을 관인상생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인상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사주를 통해서 구분을 해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정의는 또 일간을 생할 수 있죠. 이것을 정인이 일간을 생각한 것을 그냥 인일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인일간이 된 거하고 인일간이 안 된 게 있어요. 사주를 보면 정인이 무조건 일간을 생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오행 공부가 마무리되면은 자세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인을 바라볼 때 1번 정관이 있는지 사주를 보고 관인상생이 잘 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성이 인성을 생하냐, 예를 들어서 간목이 계수를 만나면 수생목을 하는 거죠.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있다. 그러면 정관이 신금이 금생수를 하고 있으면 이제 관인상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인상생이 되면 평범한 이제 직장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직장 아닌 조직 안에서 또는 어떤 그룹 안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일만 하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시키는 일을 이제 임무를 부여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사주를 관인상생 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다 원령으로 하시면 돼요. 원령. 기준은 원령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관이 예를 들어서 정인을 생했는데 그 정인이 약할 수 있어요. 인성이 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인성이 약하면 천모사주라고 그래서 타인을 보호자하는 임무예요. 보호자하는 임무가 된다. 그래서 정인이 너무 약하면은 정인이 무엇을 제하고 있었죠? 그 상관을 제하고 있었죠. 정인은 항상 상관을 제하다. 상관을 제하는 거예요. 정인은 상관을 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관을 뭐냐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를 생해 준 것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또 생하는 것이 나를 지켜주게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초보 때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상관, 만약에 이제 그 기토가 정인이면은 병화인데 어디에 근데 간목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인, 관인상생에서 일간을 이렇게 생하죠. 그러면 관인상생이 되는 거예요. 관인상생이 되는데 어디 상관이 경금이 딱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관인상생이 상관을 제냐 또 없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은 간목을 갑경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때 정인이 가서 이렇게 경금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명리학적 용어로 상관 폐인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관을 정인이 가서 극을 해가지고 관을 구한 거예요. 관을 구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인성이 약하면 정인이 약하면 상관이 침입할 수 있죠. 상관 침입. 그러면 정관을 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관을 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성이 약하면은 뭐냐면 작은 식상이라도 관을 침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수행 능력이 부족한 거죠. 수행 능력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바라볼 때 정인 하나만 갖고 통변을 하면 잘 안 맞아요. 실전에서는 뭐냐면 정인이 정관을 생하면 직장 다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정관이 없는 사주도 있어요. 정인이 정관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관을 구하지 않죠. 그러면 정인이 일관을 생해서 다시 상관이나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초보 때는 그래서 정인은 정관이 있으면 구할 것이다. 상관을 제해서 구할 것이다. 살이 있으면 이제 살이 있을 수 있죠. 7살 편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편관이 정인을 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인데 편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 편자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심하다고 그랬죠. 변화가 심하다. 그런 임무 특성을 부여받았다. 이거예요. 정인이 관성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관을 조직이라고 그러죠. 조직, 직장, 조직체 안에 가면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일꾼과 같은 거예요. 정의는 그래서 일꾼과 같다. 일꾼과 같아서 이런 그 관성한테 그 일을 받아서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줄이면 정의는 1번 정관을 만났을 때 하고 현관을 만났을 때의 관인상생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이렇게 정의를 바라볼 때 정인으로 그냥 학문하네, 뭐 공부하네, 결재권인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관성 일을 어떻게 부여받아서 임무 처리를 잘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정관하고 정인이 잘 생기면은 임무를 잘 수행을 하겠죠. 그러나 정인이 조금 약하거나 없거나 이러면 임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임무 수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정관은 정인이 없으면 정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컵이 있다라면 이 컵은 정인과 같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물은 정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없으면 관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관은 잘 생겼는데 천간에 이름을 드높일 정도로 명예적으로 소문날 정도로 천간에 크게 드러나 있지만 정인이 없다라면 이 관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정인이 오면 상관이 왔을 때 그 견관에서 상관이 정관을 쳐내는 것을 상관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쳐내면은 일단 이제 사주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기토일간이 간목이라는 정관이 있고 경금이라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인성이 화가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냥 죽는다 이거죠. 충 하면은 이건 그냥 딱 뭐냐면 뿌리채 널러가는 거예요. 뿌리채 널러간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나무가 토에 뿌리 박고 있었는데 이게 죽으니까 이 땅이 쓸모가 없어져요. 또 땅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땅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 뭐냐면 반드시 정인이 있어야 상관한테 죽지 않는, 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상관이 왕하면 반드시 정인이 견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인은 식신이나 상관을 제할 수 있고 상관은 정관이나 이제 살을 어떻게 할 수가, 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반드시 뭐냐면 정인으로 이렇게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상관을 그 뭐냐면 이제 그 제일 안 좋게 해석을 하죠. 이제 항명을 하는, 옛날로 치면 항명, 누구할 때 명령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정인이 가서 그걸 한 것을 교화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학문으로 교화를 한다. 그래서 보통 상관을 정인으로 이렇게 이제 극을 하거나 식신을 편인으로 극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교육자들이 많죠. 교육자. 이거는 관인상생 시간에 자세히 더 하고요. 일단은 뭐냐면 정인이 있나 없나도 중요하고 정인이 약한가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이 어느 사정에 의해서 정의를 잘 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재극인이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보면 기토가 있는데 임수가 있어요. 재가 있고 병화라는 정인이 있어요. 정인이 있는데 정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정관이 만약에 어디에 미 중에 뭐 을목 하나
관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반드시 뭐냐면 이게 이제 상생이 잘 안 되면 그 뭐냐면 이게 목생화가 뭐냐면 관이 인성을 생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요거를 이렇게 생을 했는데 화생토를 했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제를 잘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임수는 기토가 잘 막을 수도 없지만 이렇게 갖고 정의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정의를 잘하면 제극인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극인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비견 겁재 갖고 초보 때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하시라고 그랬죠. 13번인데 편재 정제죠. 이것이 편관 정관이 있다고 치고 편인 정인이 있어요. 보통 이제 비견 겁재가 이렇게 극하고 편재 정의는 인성을 극하고 인성은 식상을 극하고 식상은 관을 극하고 관은 비겁을 극하죠. 근데 이제 정관 예를 들어서 이게 정관이 정의를 생하죠. 정의를 생하는데 정의를 생했어요. 정관이 정의를 생하는데 정관이 정의를 잘 안 생하면 여기서 뭐냐면 이쪽이 여기 있던 재성이 인성을 극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인이 일간을 잘 생하지 못하면 재성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정인이 힘이 있으려면 관성의 생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생을 받은 것만이 무엇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하지 않으면 생을 못 받으면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해. 그게 매우 중요해요. 생을 받아야 무엇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글자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이제 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지 않고 막 일방적으로 초보 때 이렇게 이제 통변을 하거나 이제 책을 뭐 이상한 책들을 많이 보시면은 그런 말들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생을 받아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을 받는 것은 이제 자기가 능력을 만든다고 하는 거고 그걸 할 수 있으면 경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받아서 제어한 거냐 생을 받지 않고 그냥 가서 제어한 거냐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제 사주를 계속 공부하고 보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명리가 한 단계의 벽을 만나가지고 그것을 넘었을 때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하나 통해서 보면은 무신, 기미, 을류, 이목. 자, 여기서 보면은 을목일간이에요. 을목일간. 그리고 월령이 편제가 있죠. 편제, 월령. 편제 월령이 있어요. 편제 월령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월령이 편제 월령이에요. 편제 월령. 정인 월령은 아니고 편제 월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인 월령 사주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편제 월령의 정인이 여기가 있어요. 정인. 그리고 관이 있나 봐야죠. 관이 여기 있죠. 그러면 두 개가 이제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인데 편제 월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정관이 있고 정인이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정제하고 편제가 정관까지 생을 해줬다는 거예요. 생을 해줬다.
자, 생을 해줬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관 정의는 무엇 시키는 임무자라고 그래요. 임무자. 임무 수행자. 임무 수행자. 그러면 재성원령이에요. 환경이 재성원령이고 근이 없어요. 단점이 뭐냐면 근약하다. 그러면 근이 약하면 편인을 막는데 힘이 들고 실사를 막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벌 때 재성을 통제하거나 식상으로 발현되는 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목수행 화토 이렇게 이제 자기의 능력이 외적으로 나가고 그것이 또 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례. 이거는 이제 공직근무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생관이 관성이 뭐냐면 연 국가자리 있죠. 국가자리. 여기는 뭐냐면 직업공이죠. 여기는 개인사. 여기는 취미 뭐 이렇게 이제 간단히 말했죠. 그래서 직업궁에서 재성이 두 가지가 드러나 있어요. 진술충미월은 다 드러나면 격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건 이중적인 거죠. 이중적인 건데 원래 이 계절에는 이제 기토로 원래 이제 그 토생금을 하는 계절이거든요. 미중의 기토 이것은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재성이 무엇을 했냐면 정관을 생해서 금생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관 해서 관인상생까지 돼 있어요. 관인상생.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근이 약하다라는 것이 단점. 근이 약하다. 그러면 관인상생 재생관까지 돼 있는 건 재생관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관의 크기라고 해요. 원래 그 나중에 나오는데 일단 재생관은 무엇을 보는 거냐? 관의 크기를 보는 것이다. 이 정도만 이제 그 초보 때는 이제 재생관은 관의 크기다라고만 알아놔도 이제 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의 크기를 재는 것이다. 그래서 그 환경 자체, 원령의 환경이 세상이 커들어요. 너무너무 커들었고 국가 자리에까지 다 뻗쳐 있는 그런 환경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그것을 근이 없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약해서 그들을 보좌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아쉽죠. 그래서 이를 일러 뭐라고 그러냐면 공무원 국가에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같은 데서 근무할 수 있는 사주다. 근이 있었으면은 거기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졌겠죠. 그러나 너무 애석하게 을목은 인묘가 있어야 되죠. 인묘진. 근데 없죠. 없어가지고 이제 없는 거예요. 없어서 그 뭐냐면은 그 재생관인을 자기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임무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인성이 뭐냐면 정인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지로 뿌리는 없어요. 해자가 없기 때문에. 해자가 없고 연지 신중의 인수의 장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인신사회의 글자들은 장생지라고 그래요. 포태법으로는 이제 장생지라고 하고 이제 포태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절태양 생육광 오광생 묘사묘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운적 요소라는 거예요. 신살이나 포태는 어떤 기운적 요소, 신살은 우주의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 밖에 있는 그 신살들, 행성이 돌아갈 때 그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뭐 소리, 띵 소리도 나고 뭐 개강살이네 뭐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지구 안에는
그 지구 밖에는 오성 기준으로 하지만 지구 안에는 오제라고 있죠. 그 오제가 인간 세상 지구에 들어오면 한남조섭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뭐냐면 신살이나 신살적인 것은 인간 사회에서 무엇이 이제 대소사 중에 그런 것보다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건 사고를 말하는 거지만 이곳에는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이건 오행기계나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 일단 신살로는 지금은 배제를 해놓고 일단은 뭐냐면 재생관 잘 돼 있고 재생살도 되어 있고 인성도 정인도 있는데 이 사람이 커다란 환경 원령에서 커다란 환경이지만 일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이라고. 그래서 이분도 어디 이제 시청에 일을 하지만 이제 계약 관련해서 계약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간이 뭐냐면 재관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재관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근이 약하기 때문에 식상으로 발현된다. 만약에 이제 그 일간이 근이 없이 식상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능력 활용이잖아요. 식신이랑 상관은 능력 활용인데 그 능력이나 활용이 살을 만나서 정관을 만나서 썼을 때 능력 부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구설망신수 들었다. 실력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줄여서 얘기를 해보면 정의는 1번 정관의 생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정관이 정인을 생하느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인이 없으면 정관을 지키지 못한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 관인 상생이 불량하면 재극인이 벌어질 수 있다. 재극인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인이 미약하면은 식상관이 침범을 해서 관성을 날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사주는 근약하니까 근약하면 1번 편인이라는 배고픔, 두 번째 살이라는 어려움, 세 번째 식상이라는 자기 능력 활용 발현들이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기초적으로 공부하실 때 자꾸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다 암기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먹고 재성이 왕하니까 큰 부자가 되겠다. 인성이 있으니까 뭐 결재권이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리를 하면 안 맞죠. 그래서 일단은 재생관인까지 되어 있는데 재생관인까지 되어 있지만 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커다란 환경의 임무, 능력 남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다 갖춰져 있지만 일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환경 월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두 개를 합쳐서 보는 것이 운명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서 일간의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건 일방적으로 그냥 일간론으로 막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은 사주 해석이 30% 가게 돼가지고 그 고객분들이나 공부하는 자신들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관이 너무 높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간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